안녕하십니까, 신차열전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소형 SUV죠.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니로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자 이제 인생 첫 차로 추천할 만한 그런 차량 꼽혀 있는데요. 트림은 최고 트림이죠. 시그니처 트림이고 가격은 3,476만원입니다. 기본 가격으로 뭐 이것저것 옵션 들어갔으니 대략적인 전체 가격은 3,8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수한 가격대와 연비도 하이브리드인 만큼 리터당 한 20km 안팎의 우수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판매량이 이제 1,500대에서 2,000대 정도로 꽤나 준수한 성적 기록하고 있고요. 니로가 속한 이제 소형 SUV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합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 모두 다 모델 갖고 있고요. 이 기아만 해도 니로를 비롯해 셀토스 있고, 현대차에는 코나와 베뉴, 그리고 르노코리아의 XM3 이름 바뀌었죠. 아르카나로. GM에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마지막 KG볼리티, 티볼리, 이렇게 많은 차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이 눈썹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은 날카로운 듯한 인상을 주면서 사회초년생들이나 좀 젊은 세대가 사기에 좀 적합한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이 차종의 경우 이 파란색 펄 색상이 좀 잘 어우러지면서 세련된 인상도 좀 가미하고 있어요. 루프레인 쭉 떨어지고 후면부도 꽤나 잘생겼죠. 마찬가지로 날렵한 인상 주면서 젊은 세대가 타기에 좀 적합한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이렇게 전자동으로 채택되어 있고, 소형 SUV인 만큼 아주 큰 적재 공간 마련했다 보기는 어렵지만 커다란 캐리어도 한두 개쯤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적당한 적재 공간 마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2열 폴딩도 가능합니다. 2열 폴딩을 통해서 더 큰 적재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 실내 공간 들어와서 내부 구성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공간감은 좀 넉넉합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 비교가 남아있고, 이 안쪽도 그렇게 비좁진 않아요. 운전대와 거리도 좀 적당하게 잡혀있고, 이 니로 하이브리드가 이제 소형 SUV임에도 실내 공간이 꽤 넉넉한 편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이 니로의 휠베이스는 2700mm로 이제 경쟁 차종인 코나나 티볼리 이런 차종보다 좀 큽니다. 스포티지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에요. 준수한 실내 공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 작년 초에 나온 차종인 만큼 꽤나 신식 디자인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체형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카투홈, 지니뮤직, 멜론, 기아 커넥트 이런 기타 편의사항들 전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니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CCNC가 아니라는 점에 좀 아쉬움 표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차급을 생각하면은 그 정도 좀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CCNC가 안 들어갔지만 다른 차종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계기판도 디지털 클러스터로 적용돼서 기본 모드인 에코 모드 때는 이러한 디자인 체크되고요. 스포츠 모드로는 이런 식으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더 스포츠 모드를 눌렀을 때는 비슷하게 스포츠카를 몰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려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운전대 디자인도 이제 투포크 형태로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 무선 충전 패드 있고, 통풍 시트, 온열 시트 다 있고, 여기 공조기 버튼은 터치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온도 조절 버튼은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이 세밀한 조절을 좀 가능케 하고 있죠. 후진기어 넣을 때도 이렇게 후방 카메라 켜지면서 운전 편의성 높여주고 있고, 필요한 기능 다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썬루프까지 달려있죠.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정말 소형 SUV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상품성을 좀 갖추고 있다. 뒷자리 구성 이어 살펴보면 뒷자리에도 필요한 구성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별도 라이트 있고, 온열 시트 적용되어 있고, 독립 공조 버튼 없지만 그래도 에어컨 달려 있고, 아래쪽에는 220V 콘센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팔걸이 디자인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승차감 살펴보면 일단 레그룸 남죠. 헤드룸도 남고요. 제가 앞좌석을 뒤로 좀 당겨 놨음에도 이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정말 큰 거예요. 이 정도라면 약간의 타협을 했을 때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도 이제 모자람이 없고, 장거리 운전 시에도 2열 탑승객이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함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등받이가 서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거는 대부분의 차종이 마찬가지니까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겠고, 여기 C타입 충전 포트도 있네요. 이 역시 니로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을 좀 극대화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니로 하이브리드 시승차를 받고 이 도심 주행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은, 이 도심 주행 상황에서는 이 주행 성능이 상당히 준수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크게 모자라다는 느낌은 받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고르지 못한 노면을 지날 때는 노면 충격이 좀 다이렉트로 고스란히 좀 연결되면서 탑승객들에게요, 약간은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정도를 제외하면은
매우 준수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차량은 엔진 용량이 1600cc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영향이 있겠지만 최대 마력이 105, 그리고 최대 토크는 14.7 kgm입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력 성능만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출력 성능을 좀 도와줬을 때 최대 이제 150마력까지 출력 성능을 좀 뽑아낼 수 있긴 합니다. 이 출력 성능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 가격이나 이런 부분 좀 생각했을 때요, 살짝 달리려고 해도 차 좀 힘겹다는 느낌이 그냥 다이렉트로 좀 운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속도를 높였을 때 차 힘들다는 게 느껴진 것 뿐만이 아니라 약간 좀 딱딱한 승차감이 더 강하게 이제 탑승객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바로 윗급인 스포티지부터는 자동 6단 변속기가 적용되는 것과 다르게 이 니로에는 6단 DCT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다행히. 본인이 막 펀드라이브를 한다, 막 달리고 싶다 이럴 때는 살짝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일상 주행 상황에서는 정말 그 모자람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아까 내부 구성 말씀드렸을 때 각종 편의 기능이 적용된 만큼 이 역시 운전자들에게 좀 어느 정도 즐거움을 좀 선사하고 있고요. 스피커 시스템이 하만카돈이에요. 사운드감도 좀 풍성합니다. 운전할 때 노래 듣기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대로 달리고 있는 만큼 반절 주행인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을 살짝 켜고 달려보면 앞차와의 거리, 차선 잘 인식하면서 부드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준수한 반절 주행 기능 역시 운전자가 이 차를 모는 데 있어서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말 상품성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니로 하이브리드를 모는 이제 친구들이 꽤 있는데 하나같이 이제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더라고요. 왜 드러내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니로 하이브리드가 많은 연령층들에게 사랑을 받겠지만 역시 선호도가 몰리는 쪽은 2030 사회초년생층입니다. 가격대가 합리적이고 연비도 매우 준수하다는 점이 사회초년생들이 구매했을 때 부담이 떨어진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겠는데요. 니로 하이브리드의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본 가격은 2,990만원으로 3,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사운드 시스템, 전자동 트렁크 기타 등등 선호도 높은 편의사항을 옵션으로 넣는다고 가정하면 이 차의 가격은 3,400만원이 됩니다. 웬만한 중형 차종을 깡통으로 산 것과 비슷한 가격대죠. 이 차의 강점은 유지비에서 더 드러납니다. 이 3,400만원짜리 차를 60개월을 풀 할부로 때렸다고 가정해도 금리 5.1% 기준으로 한 달 할부금이 65만원이에요. 이 자동차세가 1600cc 기준으로 29만원이니까 월로 치면은 한 24,000원 정도. 그리고 보험료를 대략 한 60, 70 잡아서 계산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한 8만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차 연비가 리터당 20km니까 또 서울시 기준으로 국내 승용차들의 1년 평균 주행거리가 16,000km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월로 환산했을 때 1,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연비 20km로 나누고 또 이제 휘발유 값을 리터당 1,600원으로 좀 가정하면은 한 달에 기름값이 한 10만원 정도 좀 든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차량 유지 보수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한 월 10만원 든다고 가정하면은 60개월 풀할부 때려도 한 달 유지비가 91만원이 나와요. 100만원이 안 되죠. 이 정도면은 정말 사회초년생들이 몰기에 부담 없이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닐까 싶고, 당연히 이 차량을 풀할부로 사시는 분은 많지 않겠죠. 선납금으로 1,000만원 정도만 넣어도 대략 한 달에 60만원이면은 이 차를 충분히 몰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60만원이라는 이 차량 유지비가 금융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상품성을 지닌 차량을 이 정도 가격에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 차가 사회초년생들의 첫 차로 주로 추천받고 그 밖에 많은 연령층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겠죠. 네, 지금까지 니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출력 성능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남지만 우수한 연비와 각종 편의사항들이 그러면 단점들을 충분히 상쇄시켜주면서 매우 훌륭한 상품성을 지닌 그런 차종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첫 차로 추천하기에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런 모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